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는 형님과 함께 변액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액연금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갈량 아는 형님입니다. 네, 형님 뭐 변액연금 좀 아까 좀 안티 하시던데. 우리가 연금 종류가 많잖아. 네. 뭐 퇴직연금부터 해갖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국민연금도 있고. 네. 변액연금. 변액연금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퇴직연금이 이게 뭐 3층이라 그러죠. 네. 그것도 사실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국민연금이 이제 기본.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회사에서 이제 노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마지막 3층이 개인적으로 좀 준비해서 뭐 좀 풍족한 노후를 마련하세요. 개인연금의 그런 종류 하나의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변액연금이 음. 변자가 그 뭐 변활반자 할 때 그래 쓰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보험금이 변한다. 어. 네.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연금을 들 때 내가 나중에 이만큼 되면은 얼마를 받겠다 계산하고 연금을 넣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변한다는 얘기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연금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뭐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좋은 걸 뭐 펀드에 어쨌든 투자된 연금이기 때문에 좋은 거 골라서 하면 잘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다면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럼 변액연금이라는 게 아까 이제 우리가 놔줄 때 받을 때 좀 변한다 그랬잖아요, 금액이, 네. 그지? 그러니까 저기서 정해지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 변할 때 이게 뭐에 따라 변하는 거야?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서 펀드에 투자가 되는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그럼 이 변액연금은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펀드에 투자해갖고 그 그렇죠. 수익률을 갖다가 네, 이제 분배해 주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펀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갈량에서 보고 드린 게 얼마인데 네.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 원래 보험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운영비를 떼잖아. 사업비, 비용 떼죠. 그지? 그럼 비용은 내가 알기로 이렇게 보험 쪽은 좀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보다 좀 사업비가 많이 뗀다며. 과하죠, 많이 떼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떼는 거야? 예전에 그러니까 저축성 기준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은 더 있고 저축성 기준으로 예전에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한 15% 정도 떼었어요. 근데 15%? 지금은 한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님이 100만 원이 납입을 했다 월에. 그러면 15만 원 정도는 보험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로 펀드에 투자돼서 운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한 10%니까 100만 원 납입하면 한 90만 원 정도만 펀드로 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선이자 떼는 거네? 그렇죠. 선이자? 네. 원래 그 사채업자들이 선이자 떼주잖아.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은 나한테 90만 원만 준다는 얘기야. 사채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히네요. 맞아요. 네, 선이자 떼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뛰는 거 단지 그 차이인가? 와, 그 몰랐네 그거.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요즘에 주식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증권사는 뭐 수수료 인하도 있고 근데 유독 보험사만 그걸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좀 과하죠 사실은. 펀드랑 배당연금의 차이가 펀드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서 거기에 수익이 나면 그냥 거기에 이윤을 얻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연금은 그 형태가 나중에 그걸 연금 형태로 나온다는 거 좋은 건 그거 하나뿐이 없네. 그거. 예. 근데 내가 이래서 만약에 돈 관리를 잘한다. 돈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고 내가 연금 받듯이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찾아 쓰겠다.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정답 말씀하셨어요. 내가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변호연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네. 선이자 떼가면서.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변액연금을 드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서 쓰는 건 아니잖아.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누가 설명을 해? 뭐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음. 설명을 하는데 좀 과하게 다른 쪽으로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렇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거부할 거잖아요. 거부하지. 그러니까 단점은 좀 어필을 좀 덜하는 것 같고 장점만 뭐 이게 뭐 관리 잘하면 뭐 대박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입자 수가 많은 거는 그거를 많이 했다는 거겠죠 권유를. 네. 근데 막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거와 똑같네.
저기 이 어떤 상품 소개할 때 음. 장점은 큰 글씨로 팍팍 해오고 단점은 저쪽에 구석에 작은 글씨로 네, 맞아요. 우리 같이 돋보기 안 쓰면 못 보는 거. 아,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상품이 나쁘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투자를 만약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형님. 이 변동성이 싫고 나는 원금 손실이 싫고 그러면은 그냥 연금 드셔도 돼요. 그냥 연금. 내가 원금도 못 찾을 확률이 있다면. 그렇죠. 네. 그지. 아 그럼 그거 말고 그냥 개인연금 음. 그거는 그냥 일정하게 어느 정도 뭐 많지는 않지만 수익을 좀 보장해 주는 거. 그것도 사실 뭐 변액연금이랑 구조는 좀 비슷한데 그 뭐 납입하기 전까지 뭐 10년 내도 원금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좀 비슷해요 다 거의 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뭐 저희 메일도 맨날 뭐 댓글에 좀 뭐 변액연금 10년 했는데 원금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리뷰를 해보면은 나 그거 못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웃긴 게 막 원금 2배 준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니길래 아 그 원금 두 배는 한 50년 후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50년 뒤에도 될까 모르겠어요. 보험이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생각 안 갖고 있는 게 너무 길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할 쉽진 않거든. 맞습니다. 또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 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 돈이 없으면 그거를 해약해야 되잖아. 네. 근데 해약을 하는데 내가 10년 동안 원금을 넣어도 그 원금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지. 이자는 그쵸. 고소하고. 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야 이 사람들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우리처럼 해약하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피팅 센터에서 네. 걔네들이 뭐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뭐 3개월에 9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네. 그러놓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모은대. 근데 내가 생각해, 아니 저렇게 많이 모아서 사람이 다 들어갈 때가 있나 그랬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 보험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상품을 만들죠. 그렇지. 네. 해약할 거를 알고. 네. 그런 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요. 다른 분야. 그런 인간의 사람의 심리를 상품을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다 잘 유지하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겠죠 보험회사가. 네. 근데 뭐 유지율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뭐 5년, 10년 이후 유지율이 30%가 안 돼요. 그럼 관건은 그러니까 그 긴 거 보험을 들었을 때 유지를 하면은 이익은 이익이네, 그지? 투자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 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아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길게 해도 투자를 하면 투자가 더 낫다는 얘기인가? 저는 형님 뭐 예를 들면 변액연금이 제가 시뮬레이션 굴린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35년 동안을 참아야 내가 낸 돈을 한 두세 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제 기준. 아 그럼 35년 동안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한 납입은 한 10년 이상이니까. 10년 이상 내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시면 10년을 내고 30세 남자가 10년을 내고 25년을 기다려요. 네, 그러면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받는 게 내가 낸 돈의 한 두세 배. 결론은 70년을 기다려야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두세 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뭐 세네 배, 네다섯 배, 다섯 배, 여섯 배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거는 투자 입장으로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품이 나쁘다가 아니라 투자로 가면 저희가 70년 하면 형님 저는 한 10년에 한 5배, 10배 이상 보고 있는데 애플만 들어가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주위에 그런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변액보험을 드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 많죠. 응?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보험 하시는 분들이 영업하기 쉽지 않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윤리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투자가 됐던 보험이 됐던 은행이 됐던. 근데 그 참 이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이제 뭐 보험을 뭐 파시는 설계사 분이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확실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네. 이분은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거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험이 더 그렇죠.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그리고 이분은 투자 성향이 강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단점을 서로 얘기해주고 하면은 될 텐데, 그지? 네. 그러면 나 같으면 안 되겠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 응? 그러니까 이게 좀 어폐가 그러니까 요즘에 또 종신보험을 또 저축으로 해서 그런 것도 많아요. 뭐 확정금리 얼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형님 말씀하신다 저도 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형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뭐 그 설계사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알리고 뭐 고객분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냥 욕심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대하게 얘기해서 가입을 시켜서 자기 좋을 뭐 수당 그런 문제도 있으니 돈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근데 그렇게 뭐 했다 쳐도 나중에 이게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뭐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 또 관계적인 부분도 다 어긋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되게 단편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언젠가 다 밝혀질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추운 지대를 예를 들어 시베리아를 갔어. 근데 거기서 발 시렵다고 계속 내 발에다 오줌 싸면 나중에 발 자르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딱 그거 같아요. 제가 보면은 따뜻한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제대로 알려드리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그게 해야지 맞는 건데 그냥 계속 춥다고 발에 오줌 싸면 나중에 문제 터질 거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제대로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별로 드는 가입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돈을 좀 모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뭐 다 나쁘진 않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그냥 투자 공부 좀 하실 때까지는 납입해서 돈을 좀 쌓아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납입 기간 채우고 한 12년 정도 됐는데 이건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까보니까 한 수익률이 한 2-30% 붙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모르면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또 장기니까 10년 넘으니까 깨면은 손해인 걸 아니까 계속 돈을 모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시드머니 만드는 내가 투자를 모르고 막 그러다고 했을 때 그런 쪽에서는 또 유용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중간에 깨면 억울하니까. 그럼 마지못해 돈을 벌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 돈이 모이는 것도 맞아요. 있겠네. 그런 그지? 장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상품마다 이렇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고, 네. 그지?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일단 뭐 돈을 안 모으는 것보다는 어떤 식이든 주식이 됐든 적금이 됐든 뭐 보험이 됐든 일단 돈을 모으는 게 그런 습관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습관을 바탕한 후에 내가 투자로 갈아타면 되겠네. 그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이제 내가 그런 것 같아. 돈을 어디 자꾸 모으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이게 돈이 얼마 안 모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별 생각 별로 안 해. 근데 돈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였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지?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도 자기도 모르게 투자를 배워 나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작년 같은 상황이면은 이게 되게 오판하기 쉽거든요. 나 되게 잘하는구나. 작년 시장 자체가 좋아서 엄청나게 먹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오판해가지고 이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막 하는 거예요. 올랐다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그 계좌 깡통 찹니다. 그러니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투자를 좀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깝치면 좀 겸손하게 자기 실력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계좌 다 깡통 차는 수도 있어요. 또 이걸로 갖다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가서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쓰레기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한테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자기는 이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봤을 때 안 그런 거보다. 그렇죠. 그지? 근데 뭐 남이 그렇게 안 봐주니까. 근데 정말 이게 뭐 투자든 일이든 어떤 거든 간에 진짜 겸손해지기가 힘들어. 우리도 이렇게 영상 딱 만들고 정말 잘 만들었어. 딸게 클라이언트 딱 줬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을 때 저 사람 참 영상을 모르네. 이 생각부터 드는 거야.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 클라이언트에 이해를 못했다 이 생각보다는 저 사람 참 영상을 잘 모르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겸손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겸손을 자꾸 더 모르면 모를수록 그러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쭉 떨어져 깡통 자르고 그쪽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 이제 갑자기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 이런 거 뭐 상담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예, 지금 본인한테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게 추후의 분쟁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지? 한 번에 뭐 이렇게 그 추천해 줄 때 대박 나는 걸 추천해 주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뭐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 30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추천해 주면 되겠네.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안전빵으로 시총 1, 2, 3, 4 이렇게 딱 하고 있는가 봐. 테슬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지 않았다니까. 요즘 가천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욕심이 나서 테슬라 이 자꾸 눈에만 그 테슬라가 밟히는 거야. 저도 테슬라 좋아합니다. 그래? 선택이 참 아니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이게 선택의 항상 연속인 것 같아. 네.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는 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저기 찌질하게 안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근데 그 노력은 나는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남들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나는 내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봤을 때 뭐 그 정도 해갖고 좀 뭘 투자 공부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옆에 제갈량 옆에 바짝 붙어갖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꾸 내가 물어보고 훨씬 도움 많이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갈량 하는 얘기가 내한테 이렇게 가슴이 막 와닿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래 전에 한번 제갈량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뭐 형님 유튜브에도 좋은 분들 많으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이런 다양하게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 그리고 뭐 이렇게 전략들을 보시면서 나한테 맞춰서 그냥 활용하는 게 어쨌든 홀로 서야 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유튜브나 뭐 정말 이렇게 네이버나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신뢰가 가는 그런 프로가 있어. 예. 그런 방송. 네. 그래서 그 사람 걸 자꾸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이 있다고 써요. 도대체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은 말에 톤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표정에 신뢰가 간다 그러면 그 사람 걸 계속 듣는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스타일의 성향에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보는 좋아하는 채널도 뭐 제가 형님 좋아하는 게 이제 형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친하게 잘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유튜브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채널을 그렇게 많이도 안 봐요. 한 몇 개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분 정말 괜찮구나라는 분들 그런 거 보니까요. 그래도 제갈량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그걸 해갖고 저런 분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저런 분을 어떻게 내가 까야 되는구나. 오늘 아까 내가 깐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저기 그 보험회사에서 했잖아. 설계사분들한테 저기 문자 테러 당할 수도 있어. 뭐 상관없어. 예전에도 뭐 그거 있더라. 상관없어. 지워버리면 돼요. 상관없어요. 댓글에다 그걸로도 도배되는 거 아니야? 의견을 주시면 저는 뭐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정정해야 될 거나 의견 합리적인 생각에서 주시면 제가 만약 영상에서 잘못된 거나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거나 이렇게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댓글 보면 형님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감 없이 삭제니까 딴 데 가서 놓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있으면 주세요. 의견을 주세요.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의 다 보면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변연연금 이제 마무리하면은 자 우리 변연연금은 보험회사에서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준다 그랬잖아요. 그치? 연금으로 받을 때 좋다. 연금으로 받을 때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펀드를 지금 이제 제갈량에서 이제 좋은 펀드 많이 소개해 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좋은 펀드를 갖다가 변연연금보다 직접 투자해서 그지? 직접 투자했고 그거를 내가 나이 들어서
한 번에 홀라당 쓰지 말고 조금씩 매달 얼마씩 연금 받듯이 그렇게 뺐어도 네, 똑같은 거네, 그지? 그렇죠.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 있죠. 그렇지? 네. 똑같이 여기서 수익률이 안 좋으면 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대신에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떼가니까 그 사업비만큼은 이득이네, 그지? 우리가 훨씬 이득이죠. 대신 우리가 좀 더 하는 사람이 신경은 쓰고 있어야 되겠네, 그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응. 내가 투자를 직접 할 수 있고 내공이 있느냐 그거예요. 변액연금이 가입자가 되게 많으신데 해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저랑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고 실력이 있다면 변액연금 들 필요 없어요. 다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이거 변동이 너무 싫다. 그러면 변액연금도 저는 괜찮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판단해야 되고요. 내가 생각해도 내 상황이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투자고요. 형님도 투자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너 이제 그 한지 한번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원래 그 전에도 보험을 그렇게 뭐 썩 좋아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랜드를 간다. 강원을 간다. 거기 다른 사람 보니까 그 자주 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가서 얼마를 갖고 가. 이래서 만약 100만 원을 갖고 가. 그래서 거기서 다 잃으면은 더 이상 그 CD기 앞에 안 서서 예. 그냥 와.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따잖아, 그지? 여기에 딱 따블만 따면은 그냥 더 욕심이 안 부린다. 오늘 정말 잘 붙어 이래도 그냥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렇게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뭐 벌진 않지만은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놀이고 자기의 뭐 이렇게 이 하나의 인생을 즐긴 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 나이 어린 친구인데. 원칙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일을 그러니까 잃고 막 심리적으로 막 피폐해지고 그런 건 없으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 지난번 영상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가 어쨌든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 너무 몰아서 보지 마시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면 투자 펀드나 주식이나 ETF 같은 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러니까 괜찮은 선택지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선택이 여러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단 투자는 좋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내 상황 그리고 이 전반적인 상황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면 또 결정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